그거 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야? 굳이? 제 차이가. 요즘에 돈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할 수 없지? 어허? 여기서 80이야. 자, 오늘 차례리 첫 번째 운동방정식 예제를 먼저 이 운동방정식 문제들이 어마무시할 거야. 운동방정식 내일 줄까? 네. 쉬는 시간에 다 만들었어. 네? 쉬는 시간에 다 만들었어. 초이. 내주시면 안 될까요? 만들다 보니까 50문제를 만든 거야. 어? 네? 한 반만. 그래갖고 10개 다 지웠어.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50개를 만들었어. 쉬는 시간. 하셨다고. 시간에 공감 시간이었어. 근데 열받을 일이 있어갖고 만드는데 집중했더니 번호를 생각하나 보냐 막 만들었더라고. 꽤 많으니까 좋죠. 정말 좋죠. 예언아 행복했었는데 작년에 했지. 올 2학기 때문에 진짜 행복했지. 동우야 1년 동안 행복했지. 정말 행복했었죠. 선생님은 진짜 숙제를 안 주는 선생님이에요. 숙제를 안 주는 이유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기가 그렇게 싫었거든. 숙제하기 싫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는데 그거를 이용해갖고 너무 공부들을 안 하더라고. 바로 위에 선배들이 하는 선배들은 하는데 안 하는 선배들이 너무 안 하니까 너무 바닥인 거야. 선생님 사전에 바닥 없거든. 선생님 여태까지 가르쳤던 선배들 몇 면이 보면 상당히 잘하는 선배들이 많았어. 다른 건 못해도 물리는 잘했어. 대부분은 다 잘했지만 근데 잘하는 바탕은 아직도 물리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 아직도 물리 더럽게 어려워요. 동근이 빼고 동근이 다 어려울 거야. 물리 아직도 어려운 사람 괜찮아. 손 들어. 물리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은 첫 번째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처음에 선생님이 바퀴벌레 공부하라 그랬지. 근데 가끔가다 하나 정도는 스스로 한번 풀어봐봐. 답지 없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문제 푸시다 보면 비슷비슷한 문제들 많을 거야. 수능스타일 문제들이 돌려 쓰다 보니까 그래. 이걸 변형시키고 이걸 변형시키고 이걸 변형시키면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지거든. 그리고 일부러 비슷한 문제도 한두 개씩 더 섞어놓는단 말이야. 왜? 한번 스스로 풀어봐봐.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신기하게 풀려. 신기하게 풀리는 거야. 풀리면 속된 말로 존나 재밌잖아. 그럼 또 다른 걸 또 풀어보게 된단 말이야. 답지부터 안 보고 이거 비슷한데 풀어볼까? 풀어보게 된단 말이야. 또 풀려. 그 풀리는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거의 학교에서 물리의 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관심이야. 근데 되게 재미난 게 과학고들은 과목들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요 과목들이 좀 있잖아, 그지? 과학 쪽하고 수학 쪽 과목들이 이제 주요 과목인데 하나 정도를 거의 퍼펙트하게 완성시켜놓고 입학하면 나머지들은 자연히 쫓아와. 그 이유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 공부하는데 두려움 갖지 말고 특히 우리 같은 거 공부하는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짐작을 해. 짐작하는데 그럴수록 더 해봐. 아마 나중에 책을 받아서 보시면 연습 문제라고 주는 실력 향상 문제들이 있을 텐데 실력 향상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쉬워. 문제 대체로 90% 이상이 쉬워. 보통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풀만한 문제야. 그래서 대체로 쉽기 때문에 그냥 풀다 보면은 연습이 돼. 연습이 된 다음에 어떤 문제로 가? 본문에 있는 예제 문제들로 가. 본문에 있는 예제 문제들은 거의 경시급 문제들이 많았어. 경시급 아니면 학교 내신급, 과거 내신 정도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하다 보면 자연히 잘하게 돼.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유형을 아무리 새로 만들어내신다고 해도 비슷비슷한 꼴로 가기 때문에 제법 괜찮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신감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 관심을 가지고 세 번째 노력을 하시면 물리의 신이 될 수 있다. 시대는 너무 쉬워. 아직까지 선생님은 신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물리의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인천에 신은 없어. 이야. 신은 죽었다. 경기권에도 신 없어. 신은 죽었다. 서울에 한두 명 있어. 서울에 한두 명. 자, 두 번째. 그 홍준표 때문에 내가 망했다. 홍준표 때문에 망했다는 이유가 뭐야? 홍준표 사람이 원래 이름이 홍판표였거든. 그 사람이 홍판표였던 시절에 그때 가장 많이 썼던 포탈이 야후야. 네이버가 나오기 전이야. 우리나라 야후 철수했어. 네이버가 하도 도식해 먹어갖고 네이버 다음이 다 먹어갖고 우리나라는 외국의 검색 엔진이 자리를 못 붙였다. 구글 빼놓고. 구글도 나중에 생겼으니까. 근데 야후 시절에는 선생님 이거 치면 다 나왔어. 선생님 어디 학원 무슨 과목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걸 올려놨잖아. 지역별 왕자들, 지역별 패자들, 그 지역을 석권하고 있는 곽 선생님들을 다들 예를 들어서 서울 목동 어디 학원 누구 무슨 과목 어디 학원 누구 무슨 과목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적이 있었거든. 그게 인터넷상에 확 퍼져가지고 그중에 이제 선생님이 있었지. 물리 선생은 서울 경기권에 선생님 혼자밖에 없었어. 자, 그때 나이가 선생님이 30몇 살 때야. 30초에. 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타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 물체가 놓여 있대. 그런데 이번에는 줄이 아니라 직접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놓여져 있어. 얘의 질량은 M1, M2, M3야. 오케이? 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쪽으로 당기면 얘 혼자만 가버리겠지. 자,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F라는 식으로. 좀 전에 우리 줄 연결하는 문제 있지? 수능형 문제 또 어떤 거 있는지 아니? 쭉 줄 연결되다가 줄을 끊어버려. 줄을 끊어버려. 운동이 달라지잖아. 운동 방식 2번 풀어야 돼. 줄 끊어진 다음에 맨 뒤에 아이는 무슨 운동해야 돼?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되게 나쁘지? 야, 평면에서 그러면 낫게? 경사면을 갖다 놓고 땡기다가 아니 이쪽 아이가 무거워가 내려가면 여기 물체가 두 개가 달려있는 거야. 쭉 올라도 갑자기 얘가 끊어져. 와 진짜 웃겨. 운동 방정식을 새로 풀어야 돼. 공기죠. 공기장은 안 하지. 자 그러면 이쪽에 F라는 힘이 있다. 자 여기에 운동에 직접 연관되는 힘을 한번 보자. 얘는 접촉면에서 M1은 M2를 밀지. 민다는 거야. 얼마 힘을 민다고 할까? 스몰 F1은 작용반작용이라는 게 있지. 얘가 미는 만큼 얘도 M2도 M1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F1을. 자 한편 M2와 M3 사이에서 힘 작용이 얼마? F2가 작용해. 똑같이 F2가 있는 거야. 그 밖에 이 아이들은 중력과 수직 항력들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자유 물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자유 물체 그림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유 물체 그림을 살펴보는데 M1이 있잖아. M1은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라지 F2. 왼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스몰 F1.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M1G.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났지? 수직항력 M1인데 얘와 얘가 같기 때문에 운동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이야기해 보자.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F1. 왼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F2가 나타나지. 아래로는 운동과 상관없는 힘이 나타나지. M2G. 위로는 수직항력 N. 그렇죠? 자, 세 번째 M3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면 M3는 오른쪽으로 어떤 힘을 받아? F2만 받고 아래로는 M3G.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3가 나타나는데 이때 힘들이 다 어때? 그래서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물체는 어느 쪽으로 운동을 할까요? 오른쪽 방향 운동에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니다. 자, 얘는 첫 번째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울게. 얘는 F 마이너스 F1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M1A가 돼버려. 오케이? 두 번째 IM2는 F2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방향이 그러니까 M2A가 됐어. M3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M3는 F2는 M3A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합해보자. F1, F1, F2, F2 좌변은 뭐가 돼? F. 우변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A. 오케이? 자, 그렇다면 A는 얼마가 돼버리지? A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F가 돼버리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2부터 구해볼까? F2는 얼마가 돼? 여기에 M3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3 곱하기 F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1을 구해보는데 F2를 대입해서 이항시키자. 그지? 대입해서 이항시키게 되면 뭐가 돼? F1은 M2 더하기 M3 곱하기 A가 되겠지. 맞아? 전개해줘? 전개해줘? 아니, 요즘 유튜브 보면 이거 다 전개해주더라고. 내가 수학을 혹시 이항시키고 이런 거 혹시 혼자 빨리 가나 해갖고 이항되면 새로 해달라 그래. 나만 모른다는 생각 갖지 마. 다른 사람도 같이 몰라. 분이 아마 다 알 거야.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이네 에어컨 껐구나. 에어컨을 끄면 오분기로 에어컨이야. 에어 컨디셔너잖아. 공기의 조건을 맞춰주는 장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안 시렵니? 털시. 내가 늙었어. 선배보다 위 기억돼봐. 아직 털씨는 아닌데 아마 내복도 입었을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도 내복은 아닌데. 자, 이번엔 세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는 자, 이쪽에 적으세요. 10대 때 내복을 입어? 춥잖아요. 추워도 간지가 안 나잖아. 아니 내복 입은 태가 뚱뚱해 보이잖아. 이미 통풍해서. 더 두드러져 보이잖아. 볼 것도 없어야죠. 남학생 중에 내복 입는 사람. 아니 이런 거 내복 들어야지.
내복 어디요? 아 런닝구하고 팬티 빼고 이런 거 아닌가? 따뜻하라고 입는 내복 속에다 이거요? 그렇지. 아니 너무 추워요. 무릎이 너무 시려해서. 야. 무릎이 너무 시려서 그래요. 아, 내복을 어떻게 입지? 자, 무릎이 시려. 다음번에 반지를 봐요. 학교 가면 입는 게 학교 가면 학교 더울 텐데 바깥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겁내 더울 텐데. 학교가 짠돌이어서 난방을 잘 안. 너네 난방 잘 돼. 진짜 엄청 세게 써. 그 다음에 고기만 넣고 따뜻하고 변기만. 한달 동안 왜 기숙사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겠니? 비가 있어요? 변기로 고생하는 친구들 위해서. 대신 물로 편해진다. 부러워 진짜. 이 친구 왜 그래? 자, 여기에 책상에 목소리가 있어. 그 친구들하고 비데 같이 쓰면 들어서 쓸 수 있겠니? 니네 옛날 선배 중에 항상 그 뭐니 비데 물티슈 있잖아. 꼭 그거 갖고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왜가 지금 너네 팔기에 왜가 지금 걔는 그거 없으면 화장실 못 가. 많이 비대? 찝찝하대. 너무 두렵하다니. 상상가. M2 비데물이 깨끗한 거 아니거든. 대장의 일부까지 침투했다가 응가와 함께 같이 나오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잖아. 닿는 게 거기. 자, 티가 있대. 자, 그 다음에 얘는 조심할 게 있어.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나가는 내용 예측진도 예측하건데 그때는 이 도르래가 움직일 거야. 회전할 거야. 도르래 마찰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회전을 하게 되는 걸 배우게 될 거야. 도르래 질량도 있어. 그래서 회전 운동 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서 방정식 3개를 연립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항상 잘 나오는 문제야. 그 문제가. 근데 지금은 이 도르래 마찰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찰 무시. 자, 마찰 무시하고 단지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꿔주지. 그럼 얘는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T가 있을 거고 얘는 이쪽으로 T를 당기겠고 얘도 이쪽으로 물체를 어떻게? T로 당기게 될 거야. 여기 도르래 자체에 작용하는 힘도 잘 한번 봐도 지금은 쓸모없지만 좀 이따 써먹으려. 자, 이렇게 놓여 있대. 그렇다면 자, 얘는 또 뭐? 자, 물체 자유그림,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자,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자유물체 그림을 살펴보는데 M1에 대해서 자, 자유물체 그림은 뭐가 있지? 오른쪽으로 운동과 관계의 힘이 딱 하나밖에 없지. T야. 아래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1G.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수직항력 N이 나타나. 두 힘이 어때? 같기 때문에 운동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 자, M2는 아랫방향으로 M2G가 있고 윗방향으로 T가 있단 말이야. 이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물체는 아래로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위에 있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A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그럼 운동 방정식을 봅시다.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T라는 힘은 뭐가 되지? M1A야. R자 힘은 MA다라고 쓰는 거니까 숫자 들어가고 있지. 전화 숫자 들어가고 있지. 네. 시끄럽게 가끔 가다. 단기 치네요. 자, 두 번째 M2G-T는 다시
M2A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두 녀석을 연립시켜 봅시다. TT에 어떻게 되지? 지워지지. 좌변은 뭐가 돼? M2G. 자, 얘는 M1 더하기 M2A가 돼버렸어. 따라서 A라는 값은 뭐가 돼버릴까?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G가 되겠지.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장력은 얼마가 돼버렸죠?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M2G가 돼버리겠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유그림은 특별히 자유그림 그리세요라는 표현을 안 한다면 여기다 동글뱅이 쳐놓은 게 그게 자유그림이야. 아시겠어요? 여기다 동글뱅이 쳐놓는 거야. 각 물체에 대해서. 그리고 화살표에 의해서 표시된 게 자유그림. 단 운동과 관계없는 운동 같은 거는 나중에 자유그림에다 다시 추가해서 써주시긴 하셔야 될 거고. 오케이? 내가 청테이프 붙인다고 안 했니? 덕테이프. 내가 부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문이는 학원 오가 동시에 청테이프로 마스크를 던져주십시오.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퍼뜨릴 수 있는 위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책상 모서리가 있는데 책상 위에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어요. 코로나? 요즘 학교에서 어마무시하게 유행하던데? 또 변종 나왔다던데. 비행기열 해갖고 중국에서 나왔지? 왜? 하여간 무슨 또 나왔어요. 왜 박쥐를 쳐먹어갖고 지랄이 먹을 거 많은데 왜 박쥐를 쳐먹어? 희한해.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시린 새끼 있는데 말벌을 생으로 씹어먹었어. 네? 말벌이 입안을 쐈어 막. 주둥이가 이렇게 됐어. 유튜브로 돈 벌겠다고. 아 뭔지 알겠다. 그거 머리 쪽에 있는 신경들은 뇌성신경들이 많거든. 그래갖고 신경 잘못되면은 뇌에 영향을 줘갖고 죽을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해. 코 조심하란 말이야. 그거 나온 적 있는데 털 뽑았다 죽은 사람. 신체에서 제일 아픈 부위가 콧구멍이래요. 그래? 네. 많이 쑤셔봤구나. 아니. 술 뽑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 옛날에 그거 긴급 뭐 해갖고 하는 퀴즈쇼 있었어. 그래갖고 술 뽑고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 자, 여기에 램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 M2G야. 위로 장력 T가 있어. 똑같지 얘도. 근데 여기는 표시하지 않을게. 여기다 표시한 거는 조금 이따가 응용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려. 응용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에는 오른쪽으로 누가 나타나지? T가 나타나. 그런데 말이야. 뒷방향에는 마찰이 나타나는데 마찰력은 UN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아랫방향의 중력이었던 거야. 윗방향에 뭐와 같아? 직항력 N과 같겠지. 이해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 아래로 내려오고 얘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여기에 M1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지? 자, 얘는 운동과 관계된 힘으로 오른쪽으로 T, 왼쪽으로 뭐가 나타나고 있어? UN이 나타나고, 아랫방향으로는
자, 운동과는 관계없지만 마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직항력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어요. UMX가 자, 그리고 M2에 대해서 살펴보면 M2는 어떻게 나타나지? M2라는 녀석은 아랫방향으로 M2G 윗방향으로 T라는 힘이 나타나게 되지. 이해해요? 이후에는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M1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뭐가 돼? T 마이너스 뮤 N이라는 값이 M1A야. 그쵸? 자,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지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 N 마이너스 M1G라는 값이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두 개를 짬뽕을 진짜 대입해보면 결국 M1에 대한 운동에 관한 식은 P-U M1G라는 값이 M1A야. 물론 여기서 이 뮤는 운동마찰계수일까 정지마찰계수일까? 운동마찰계수에 되겠지. 정지마찰계수라는 것은 최대 정지마찰력을 의미하는데 이 순간에는 움직이는 순간이란 말이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얘의 무게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면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실제 나오는 문제는 마찰계수 두 개를 준단 말이야. 운동 마찰계수와 정지 마찰계수를 줘. 그래 놓고 얘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부터 판단시키는 거예요. 얘가 갖는 무게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야 움직이기 시작해. 움직인 이후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뭐가 돼? 운동 마찰력이 되겠지. 그래서 운동 마찰력을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놓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니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번에는 M2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세요. M2는 M2G 마이너스 T는 M2A가 되지. 자, 이 두 녀석을 합하게 되면 TT 지워지고 M2 마이너스 뮤 M1 G 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A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A는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뮤 M1 곱하기 G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T는 어떻게 구할까? T는 해보라고 했더니 실제로 하는 선배들이 한 명도 없어. 옛날 애들은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안 하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 T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얘는 뮤 곱하기 M1G야 더하기 M1A야. A 대신에 밑에 값을 넣어. M1 더하기 M2분의 얘는 M2 마이너스 뮤 곱하기 M1G야. 그치? 그럼 묶이는 아이가 있네. 자, 얘는 M1G로 묶이지. 맞아요? M1G로 묶이잖아. 자, 그럼 통분을 해보자. 통분하면 얘는 M1 더하기 M2분의니까 얘하고 얘네를 곱해주면 되지. 뮤 M1 뮤 M2 더하기 M2 마이너스 뮤 M1이야. 그쵸? 맞아요? 새로 풀어줘? 충분히 이해 안 돼? 인우야. 오빠가 있대요. 이 정물이야? 어떻게 상관하면서 해? 참 달아났지. 참 달아났지. 좀 설렜을 것 같은데. 좀 설렜을 것 같은데. 너는 소리
칠 것 같아. 설렜을 것 같아요. 설레? 너희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배웠구나. 멈춰! 안 돼! 했어야지. 동근이 뽀뽀 많이 당하겠네. 예? 준수야, 선생님도 봐가면서. 그러면 얘는 지워지지. 자, M1 더하기 M2 더하기 자, 요 녀석들이야. 그럼 M2로 또 묶이잖아지. 1 플러스 뮤 곱하기 M2로 묶이고 M1이 있으니까 M1, M2, G가 바로 장력이 되는 거야. 예. 근데 요거는 통분을 진짜 해봐야 돼. 왜 해보라고 하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문제를 주는데 여러분들 학교는 대부분 숫자를 안 주셔. 거의 90% 이상이 문자로 주신단 말이야. 문자의 증명 또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 능력을 많이 본단 말이야. 시험을 볼 때. 이번에 특히 물리 원투를 같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 지금 2년 동안 통합과학에다가 물리 1을 넣어놓고서는 2학기 때 물리 2를 진행을 해왔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실패한 교육이다라는 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 물리라는 과목이 시간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또 뭐가 필요하니?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많이 생략돼갖고 지금까지 확실히 뭐 보는 것 같아. 통합과학에 뭐 하신다는데? 통합과학 얘기는 없으셨어? 인과학 같은 경우에 통합과학에서 가끔가다 물리 파트는 걔네는 운동량 도전 아니면 풍선 운동 둘 중에 하나 냈거든. 너네 따로 얘기 없으셨어? 네. 진짜 통합과학 나가면 뭐 그럴텐데. 주선은 뭐라고? 지금 물화생지 과목이 다 학교에 다 있지. 아, 그럼 통합과학 나가려나? 진짜? 진짜 좀 안 되는데. 진짜 영화네. 그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돼. 하려면 하겠는데 사과 배우면서 화투랑 밑에 선생님이 정말 재밌네. 근데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진짜 학습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과목이거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과목이야. 그런 과목을 왜 하는지. 선생님 같으면 내가 교육부 장관 해야 돼. 좀 선생님 교육부 장관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첫 번째 학원을 없애요. 정말 학원과 학교를 통폐합시켜버려. 학교도요? 왜? 왜? 학교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각 전공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족해.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원하는 안대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생각해봐. 문이과 없앤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예요? 그래놓고 올해 교육평가원에서 뭐라고 그랬어? 올해는 이과 학생들이 유리했다. 문이과 없앤다면 이과 문과는 왜 얘기해 지들이? 썩어먹은 거지. 그래갖고 수월 교육을 시킬 거야. 1학년부터 12학년을 만들어 놓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과학고에다가 국가 예산의 절반을 갖다 넣을 거야. 야 250쪽이야. 국방 예산만큼 넣을 것 같아. 최소. 그러면 나머지 보건복지. 보건복지가 왜 필요해? 이게 민영화돼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으면 길바닥에서 폐지 죽는 할머니가 없어져야 되잖아. 우리 민영화. 안 그래?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좋으면 길에서 폐지 죽는 분 없어야지. 공연히 복지는 이상한 데다 갖다 다 맞춰놓고 진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복지 혜택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런 할머니들 만약에 자식이 있지. 자식이 있으면은 국가에서 지원 못 받아. 그 자식이 개자식이라 부모님 돌보지 않는 개자식이라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국가도 안 도와줘. 가끔가다 왜뭐 이상한 빌라 같은 데 인천시 특히 많이 나오지? 일가족들이 다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대도 복지 혜택 하나도 못 받아. 진짜 어이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복지는 잘 사는 놈들한테 복지를 주고 못 사는 사람한테 복지를 안 주는 게 문제다. 썩었어. 그래도 우리 민영화는 그래서 선생님 대통령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안 돼. 말하는 거다 총칼로 그냥 따지. 대통령 하면서 소말리아 아닌가? 선생님 옛날에 그 얘기도 했었는데 선생님 무정부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일일 대통령이지. 소말리아인데요? 주민등록 번호를 추첨을 해서 오늘의 대통령은 백성들입니다. 나랑 확인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지정하면 전날 밤에 청와대 들어가는 거야. 자는 거야. 지금 여기 말고. 여기 시선 꾸지잖아. 청와대 가야지. 그래야지 나오기. 그래갖고 청와대 1급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외국에서 외국 원수 오면은 순방 오면은 가서 악수도 하고 너희들이 바이든 오면 바이든은 언제 악수해 보겠니? 그래갖고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쉽지 않아. 선생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 총수를 다 불러 모을 거야. 외국. 돈 내놔. 다 뜯어가. 얼마씩이요? 그 성의를 보여야지. 내가 얘기해야지. 얼마만큼 줄 수 있냐? 얼마만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아서 줘. 그래갖고 그거를 다 받는 거야. 그걸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들어가면서 대통령 하면 모든 국민이 부자 되지 않을까? 기업이 알게 뭐야. 난 먹튀하면 끝인데. 그럼 온 국민이 다 부자 되지 않을까? 그럴 거면 누가 물가만 번지 뭐. 물가야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걔네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 살리고 있지.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퍼퓰리즘이라는 거야. 지난 정권에서 이걸 한참 먹었던 퍼퓰리즘. 퍼퓰리즘은 인기 부합주의야. 국민들한테 인기만 있으면 돼. 국가 정책이 없어. 인기만 좋으면 되는 얘기야. 그리고 걔네들이 세계 거의 5위 안에 드는 산유국이야. 지금도 석유 엄청 나와. 근데 국민들은 석유 공짜잖아. 세금도 안 내. 막 퍼줘. 왜? 돈 받으면 좋잖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중에 하나가 어디지? 스웨덴이라는 나라야.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두세 개 그룹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려. 대표적인 회사 노키아 같은 회사들, 핸드폰 회사들. 근데 이 스웨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 엄청난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그럼 세금이 50만 원이야. 아무튼 세금을 냈어. 근데 내가 동물처럼 찌릿해갖고 일을 못하고 있어. 국가가 얘를 위해서 생활비를 주잖아. 50만 원을 줘. 응? 50만 원을 줘.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50만 원 받을래? 일 안 하고 50만 원 받을래? 안 하고. 그게 노르웨이의 지금 청년들이야. 그래서 일 안 하고 돈만 받고 있어. 그래서 그 복지 정책을 없앤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진정한 복지가 아니야. 국민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복지의 보편적인 복지라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국가적 도움이 절실하다. 근데 그 사람들을 국가가 아무도 안 봐. 소위 말하는 빈곤층이라는 사람이 전 국민의 약 0.5% 미만이야. 표 찍어봤자 0.5% 안 나와. 그리고 그분들은 투표하는 날, 선거하는 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못해. 일을 하러 가.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와갖고 막 떠벌떠벌하고 하는 애들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나쁜 나라. 좀 정직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정의고 공정이고 나발이고 정직한 나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게.
공부한 만큼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소수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실제 실력이 뭔지를 알아야. 문제 치는 거 서술. 자동차 면허를 주지 마. 아 무인바닥에 차가 없을 거 같아. 그리고 대중교통을 24시간 운행을 시켜. 어? 북한에 있는 거 있어요. 시키네. 북한하고 비교해. 내가 김정은 같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2가 M1보다 커요.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가 나타나고 위로는 T가 나타나고 얘 위로 T가 나타나고 아래로는 M1G가 나타나게 돼. 얘는 아래로 어떤 가속도가 있지? A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위로 A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게 돼. 이거는 자유물체 그림 그릴 게 없다 그치? 이 자체가 자유물체 그림이야. 그래서 은근히 자유물체 그림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생략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는 소개를 위해서 계속 그려드린 거야. 그래서 필요한 힘만 알고 있다면 굳이 그림 속에 표현해놓고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근데 가끔 선생님들이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림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한 점을 찍어놓고 거기다 힘 다 표시하면 돼. 올바른 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뭐가 되버리지? T-M1이 윗방향이 플러스니까 얘는 M1A야. 그치? 이 5가지의 진짜 마음속으로 써보는 권장 집에 가서 한번 보면서 써봐. 두 번째, 상황만 그림만 그려놓고 보지 않고 써봐. 아시겠어요? 보지 않고 한번 써보면은 이게 기본 유형이야. 다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끼케야 경사로 바뀌어. 아까 책상 모서리였지? 그게 경사로 바뀌어. 경사로 하면은 내려오려는 힘이 있잖아. 이 사인 세타. 근데 수능형 문제에서는 사인 세타는 안 쓴다. 하지만 학교 문제는 사인 세타 쓴다. 내부분에서 담당 선생님 어떤 선생님 담당할지 모르겠고 지금 수능형 문제하고 옛날 6차 과정 문제를 병행해서 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학교 선생님 첫 프린트를 이제 프린트를 안 주시고 묶음을 주실 거야 보통. 그 묶음을 보면은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능형 문제를 주실지 아니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물리 문제를 주실지. 그때부터 방향을 결정해서 나갈 거야. 그래서 당분간은 병행할 거야. 오케이? 또 너무 심하게 변해가지고. 자, M2는 자 뭐가 됩니까? M2G 마이너스 T가 M2A가 되는 거야. 두 개 합쳐보자. 자, 그렇다면 PT 지워지지. M2 마이너스 M1G 라는 녀석은 M1 더하기 M2A가 됐어. 따라서 A는 얼마가 됐지? A는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M1G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T는 얼마일까? 전개해줄까 이것도? 생략하고 결과만 쓸까? 생략하고 결과만 쓰면 조금 전에 생각을 한번 다시 잘 해봐. 조금 전에 가속도에서 뮤 M1G야. 그치? 근데 뮤가 얼마인 경우가 됐지? 1이 된 경우가 됐지? 그렇다면 1 플러스 뮤 곱하기 M1 곱하기 M2 나누기 M1 더하기 M2가 됐는데 1 플러스 뮤 하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 2로 바뀌겠지. 한번 통분은 한번 해봐. 연습을 해서 통분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가 문자 바탕 서비스니까. 자, 그래서 이거 문제를 봤다. 그럼 학교 문제 유형은 어떤 아이들이 있었나요? 쉬운 것부터 볼까? 실전 연습. 되게 유명한 문제야. 실제 학교 기출로도 너네 학교도 나오고 인과학으로도 나오고 다 나와.
여기 라지 m인 물체가 있어. 여기 스몰 m인 물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마찰 계수가 유래. 가만 놓으면 어떻게 되지? 가만히 있으면 물체는 뚝 떨어지겠지. 마찰력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마찰력이 이 경우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거야. 가만히 놓게 되면. 자, 이때 어떤 힘을 밀어보는 거야. 어떤 힘을 밀었는데 어떤 최소한의 힘에서 얘가 안 미끄러지더래. 그 안 미끄러지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c. 자, 그리고 이 면으로부터 얘는 수평광면 어떤 힘을 받아? F라는 힘을 받는데 면으로부터 수직하게 받았네? 무슨 힘이라고 할 수 있지? 강력. 수직 항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똑같은 힘으로 라지 m은 뒷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게. 얘는 윗방향으로 mu F라는 마찰력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안 미끄러진다네. 그럼 얘와 얘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순간이지.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운동 방정식을 한번 보자. 얘네들은 둘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아마 풀어줄 때 딴 선생님들은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리하게 풀어주셨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선생님하고 지금은 원리 원칙대로 풀죠. 원리 원칙대로 운동 방정식을 보는 거야. 자, 스몰 m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어떤 힘 받지? F. 얘는 MA야. Y 방향에 대해서 mg 마이너스 mu F라는 힘이 뭐가 되는 거지? 0이야. 이 결과를 이용하면 자, F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니? 얘는 μ분의 mg야. 두 개를 비교하면 가속도는 뭐가 돼버리니? μ분의 g가 가속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라지 m에 대해서 한번 보자. 라지 m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라지 m은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는가? 라지 m에 대해서 보면 얘는 F라는 힘 마이너스 스몰 F라는 값이 라지 MA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때 스몰 F는 누구라고 했어? MA 때문에 이항을 시켜버려. 두 개 연립시킨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야? F 우변은 뭐가 돼?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뭐가 돼? 미분의 스몰 M 더하기 라지 M G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쉽죠? 실제로 나온 문제야. 실전 문제야. 오케이? 또 시간상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자. 또 잘 나오는 게 두 개가 더 있거든. 그건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자.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빨리. 이 그림에서 위로 n 스몰 n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물체가 위로 mu F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F임을 많이 주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체력은 말이다. 아, 매력보다 클 수가 없단다. 그런 생각 못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야. 여러분들 마찰력 문제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갖고 마찰력 문제를 이용한 운동방정식 문제를 또 많이 내. 자, 얘 몇 킬로그램 물체라고 할까? 10kg 물체라고 하자. 자, 이쪽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어.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어. 자, 이때 얘 정지 마찰 개수는 얼마라고 할까? 0. 얼마? 1? 0.1? 얼마? 0.1 진짜? 0.2? 0. 간단하게 결과를 간단한 걸 보라니 지저분한 거 보라니? 자, 2라고 하자. 운동 마찰 개수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 동훈아, 운동 마찰 개수 얼마 쓸까? 얼마 쓸까? 물론 마찰겠어요?
0.14. 주제는 0.1이요. 숙제를 줄게. 우리는 내일까지 얘를 0.14로 만들어가고 풀이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가만히 있었는데 얘를 당깁니다. 앞에 아이를 밑에 아이를 당겨 F 또는 밀어줘. 자 이렇게 민다 보니까 주로 문제는 미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쪽에 F라는 놈으로 밀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첫 번째 질문. 두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아. 미끄러지지 않고 자 운동할 수 있는 최대 힘은 얼마예요? 자 이렇게 마찰력을 하면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하자. 자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일단 마찰력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 오케이? 자 운동 마찰력을 K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0.1 곱하기 2 곱하기 10이지. 그럼 몇 뉴턴이야? 2 뉴턴이 되겠지.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0.2 곱하기 2 곱하기 10이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4 뉴턴이 됐겠지. 선생님 풀이를 가끔 보시다 보면은 풀이 과정에 단위를 안 쓰면 나중에 단위 넣고 가로 표시해줘.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안에 일일이 단위를 표시해주면 그냥 단위 그냥 써주시면 돼. 네. 오케이? 빠른 계산을 위해서는 숫자를 써주고 나중에 뒤에 단위만 붙여주면 돼. 계산을 하실 때 센티미터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램인지 킬로그램인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당분간은.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야 돼. 그렇다면 얘에게 작용하는 힘을 보자. 이 물체를 밀면 위에 있는 아이는 얘 운동을 어때? 방해하겠지. 단 바닥에 마찰이 없다라고 해. 바닥에 마찰이 없어. 자, 그렇다면 얘는 뒤로 뭘 받게 해? 마찰력을 받게 한다는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반작용이니까 앞으로 마찰력을 받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누구의 운동에 대해서 마찰력 운동을 방해하는지를 잘 봐야 돼. 누가 방해하는, 누가 방해받고 누가 방해하는지. 자, 그렇다면 같이 가기 위해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무슨 마찰력이어야 돼? 최대 정지 마찰력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2kg짜리에게 운동 방정식을 2kg짜리는 어떻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니까 얼마? 3. 라는 값이 2 곱하기 A야.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지? 2m/s 제곱이. 자, 그 다음에 10kg짜리 물체에 대해서 10kg짜리 물체에 대해서 얘는 F-3 라는 값이 10 곱하기 A야. A 대신에 10을 넣어준 거야. 그럼 이때 가해줘야 되는 힘은 얼마가 돼? 24 이상의 힘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줬으면 됐는데 두 번째 문제가 나와. 만일 F가 얼마의 힘으로 밀어볼까? 30N으로 밀어보자. 자, 이렇게 된다면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얘는 마찰력이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지? 운동 마찰력이 작용. 왜? 24N보다 커졌기 때문에 미끄러진단 말이야. 예? 자, 그렇다면 자, 2kg짜리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 2N은 2 곱하기 A야. 따라서 얘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 1m/s 제곱이 되고.
자, 10kg짜리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가 돼버리지? 작용하는 힘 30 빼기 2는 10 곱하기 A가 되겠지. A1, A2라고 하자. A2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2.8m/s 제곱이야. 이 문제를 좀 확장한다면 얘는 상대 가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 누가 보는 누구의 가속도? 10kg짜리가 보는 물체 가속도를 볼 수 있어. 2kg짜리. 그럼 남의 가속도 빼기 내 가속도 상대 속도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남의 거 빼기 내 거니까 얼마가 돼? 남의 거 빼기 내 거니까 1 빼기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m/s 제곱이야. 그럼 상자가 느낄 때는 이렇게 10kg짜리 얘 뒤로 가는 거야. 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상대 가속도로 이 길이에서 등가속도로 가는 거지. 그럼 이쪽에 도달할 때 속력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있겠지. 가속도 직선도. 거기에 이런 것도 있었어 옛날에. 얘 높이가 있는 거야. 점프해. 그럼 처음에 떨어진 거리에서 얼마큼인 거리에 떨어지게 돼. 그때는 얘에 대한 또 상대 속도를 또 계산해야 돼. 어떻게? 대차가 가고 있잖아. 대차의 가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해서 대차의 속도. 그 다음에 얘 뒤로 가는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이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지. 그래서 거기부터 속물선 운동하는 걸 통해서 얼마큼의 높이에 있을 때 얼마큼을 갈 수 있는지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어. 만들자면 그렇게만 되고 문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두 가지 예를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 해드리는데 이 두 가지 예 모두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적이 있는 문제들이야. 여러 번 출제됐던 적이 있는 문제들이라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사법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